안녕하세요. 작가 포트리입니다. 오늘부터 소설 속 라디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작성하는 소설 속의 인물들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면 제가 사연을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결계가 무기인 결계술사의 히로인인 카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트리님. 얼마 전에 가슴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드님께서 포장마차를 차려주셔서 아침 5시부터 준비해서 6시에 영업을 시작하는데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는 모험가분들은 5시 반 정도에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데 한 아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아이는 한 16살 정도 되는 성인은 아니지만 제법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 그 아이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저희 가게 앞쪽에서 어슬렁거리다 가는 것을 보니 얼마 전 이드님께 도움받기 전까지 빵 한쪽도 동생에게 사주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면 도망가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모습을 보던 단골인 루크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 은하 10개를 지불하면서 앞으로 아이가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서빙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와 퇴근할 때는 동생에게 가져갈 밥을 싸주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베르야 힘내! 라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충격에 누워 계시는 이드님도 빨리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첫 사연부터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베르야 힘내! 그리고 이드님도 곧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은화 10개면 약 10만원 정도의 가치로 알고 있는데 망설이지 않고 지불한 루크님께도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레님께서도 굉장히 좀 현명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일시적으로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일거리를 준다는 것이 아이의 자존심도 지켜주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한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고요. 다음 사연은 조금 이름부터 조금 특이한 사연입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안녕하세요 포트리님.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16살 남자입니다. 그 상대는 베르너 폰 레이나. 자작가의 영예인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나이의 소녀입니다. 저희 마을은 작다 보니 귀족이라고 해도 어릴 적부터 같이 놀았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가 입고 있던 드레스는 그녀의 백옥처럼 맑은 피부와 신비한 보라색 눈동자를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저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고 그런 사이가 지속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얼마 전 둘이서 마을 밖으로 탐험놀이를 하러 나갔다가 고블린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고블린은 레이나를 공격했고 레이나는 피했지만 팔꿈치에 작은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팔꿈치에 난 상처를 보고 난 후 분노로 고블린을 처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블린한테 그렇게 당하게 되어버리니 언젠가 갑작스럽게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친 그녀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고 고백했고, 그녀는 한참을 저를 꼭 껴안고 망설이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족인 그녀가 저와 사랑을 하고 만약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귀천상혼이 되어 다른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실은 그 부분은 이미 영주의 딸을 좋아하게 된 시점에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훈련관님께 빌어서 검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력만 있다면 기사로서 평민도 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기사자기로서는 남작가의 그녀에게 부족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연애를 먼저 하고 결혼은 기사시험에 붙은 후 천천히 생각하자고 말한 뒤 고블린을 처치하고 받은 은화로 그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도 기쁜 듯 볼을 발그레 밝힌 후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솔직히 날아갈 듯한 기분입니다. 다음 주 기사시험이 있습니다. 그 기사시험에 붙어서 떳떳하게 레이나와 연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결계술사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평민과 귀족의 계급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소식은 조금 예민한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해왔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건 기만은 아니고 이제 이런 꿈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현실에서도 약간의 이런 계급 차이보다는 현실에서는 계급보다는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이제 재벌집과 이런 상황은 거의 드라마에서 벌어지지만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어릴 적부터 계속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이 솔직히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기사시험 잘 붙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레이나님과 떳떳하게 연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 라디오였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